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원경입니다. 오늘은 악성 림프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삼성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 교수가 2015년 유튜브 방송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림프종이라는 것은 림프 조직에 생긴 암을 림프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림프종을 다른 말로 임파선암 또는 임파종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악성으로 일종의 혈액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혈액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생각나는 게 백혈병이시죠. 근데 이 백혈병보다 림프종이 가장 빈도가 높은 혈액암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령화 시대에 점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림프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면역 작용을 하는 조직이죠. 면역에 관여하는 조직인데 이렇게 혈관이나 신경처럼 우리 몸 곳곳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종은 우리 몸 곳곳에 분포한다는 것은 림프종은 우리 몸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뇌, 피부, 뼈, 심장, 고환, 난소, 자궁 어디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림프종의 그 증상, 그러니까 림프 조직은 면역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죠. 그러니까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걔네들이 우리 몸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게 면역 작용이에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왜 편도가 붓죠. 막 따끔거리고 아프고 막 침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아프잖아요. 그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그 백혈구들이 그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염증의 4대 증상이 뭐예요? 발열, 발적, 부기, 통증. 이렇게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부으면서 통증이 일어난다거나 우리가 왜 심한 운동을 하면 그 다음날 막 다리가 걷지 못하게 부어서 아프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에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잖아요. 며칠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우리 면역에 의해서 없어지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인데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커지는데 특징이 뭐냐면 크기가 커지는데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한 2cm 이상 커졌을 때는 림프종을 의심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림프종의 이제 종류를 보면 대표적으로 크게 호지킨 두 가지로 나눠져요. 호지킨 림프종하고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눠지는데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토마스 호지킨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호지킨 림프종은 별로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근데 비호지킨 림프종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왜냐하면 비호지킨 림프종은 어떤 세포에서 기원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게 B세포에서 기원했는지, 왜 림프구에는 B림프구, T림프구, NK세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림프종이 B세포에서 기원했는지, T세포에서 기원했는지, 그리고 또 어린 B림프구에서 기원했는지, 성인 B림프구에서 기원했는지, 또 이제 어린 T림프구에서 기원했는지, 성인 T림프구에서 기원했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지킨 림프종은 주로 그러니까 호지킨 림프종은 60대 이상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주로 10대, 20대와 같은 젊은 층에서 이제 발생을 해요. 목이라든가 겨드랑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데 아까 제가 림프종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심장 앞쪽에 종격동이라는 곳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얘가 공격적인지 아니면 굉장히 완만한 지연형인지에 따라 이제 또 달라져요. 대표적인 지연형 림프종에 변연부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얘는 주로 이제 점막과 관련된 곳에 발생을 하는데 위, 배, 눈, 갑상샘, 장부 등과 같이 이렇게 점막과 관련된 부분에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국소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도 완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만 치료를 해주면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정말 암인데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완치되는 림프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증상도 다양한 림프종의 종류를 보면 이제 비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얘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증상도 다양한데
그리고 이 비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림프종이에요. 그러니까 림프종을 앓고 있는 분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이 림프종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증상도 다양한데 적극적으로 치료만 하면 70%가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NK T세포 림프종이 있거든요. 얘는 이제 반응도 별로 좋지 않지만 예후도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있냐면 정말 입천장에 녹아내릴 정도의 예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초 T세포 림프종이 있는데요. 얘는 진단할 당시에 보통 3기나 4기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반응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림프종 중에 치료가 많이 이제 개발되지 않았고, 반응도 안 좋고, 예후도 안 좋기 때문에 치료 완치율이 한 30에서 40%도 채 안 된다고 하고요. 버킬 림프종이 있는데 영국에서 버킷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버킬 림프종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버킬 림프종은 특징이 뭐냐면 1, 2주에는 정말 다이나믹하게 막 반응하고 진짜 막 그냥 그렇게 막 공격적이고 가능성도 다양하고 그런데 1, 2주만 딱 지나면 굉장히 치료에 반응을 잘해서 완치율이 높다고 하고요. 아까 제가 뇌에서도 림프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뇌에서 림프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암제를 써서 그 병변부만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항암제를 써서. 근데 완치율은 50%라고 하고요. 그러면 림프종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어요. 원인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이러스 또 이제 그 환경 공해와 같은 환경 오염 그다음에 면역 체계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림프종이 잘 걸렸고요. 그다음에 신장 이식, 간 이식과 같이 장기 이식을 한 경우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림프종이 잘 걸리더라. 그래서 어쩌면 면역 체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면역 결핍이라는 게 뭔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요. 면역 결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그 정보를 주는 면역 세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보조 T 림프구거든요. 그러면 이 보조 T 림프구가 T 림프구나 B 림프구한테 야 요번에는 세모 모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네모 모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T 림프구는 두더지가 뻥뻥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약 나오면 너 내 거 아니잖아. 나가 그러면서 이제 그 두더지를 막 이렇게 두드려서 이제 그 세포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거. 그래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비림프구는 면역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기 잡을 때 투망을 확 뿌려가지고 고기를 확 잡잖아요. 그렇게 동그란 모양인지 세모 모양인지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그렇게 생긴 애를 그물을 확 쳐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제거하는 게 바로 체액성 면역이에요. 체액에 뿌려서 제거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일어날 수 있게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보조 T 림프구인데요. 이 보조 T 림프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결핍됐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면역 결핍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은 림프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림프종의 증상, 그다음에 림프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름 그래도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은경이었습니다.